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죠. 네, 그 중에서도 마치 건강을 위한 불변의 진리처럼 들리는 단골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루 1만 보 걷기입니다. 네, 저도 한때는 이 1만 보를 채우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만보기 앱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또 굳이 만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만보기 어플이 있어서 예전보다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뭔가 달성 심리를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따르던 이 1만 보라는 기준에 대해 좀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1만 보 걷기가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의 독배가 될 수도 있는 숨겨진 진실은 없을까요? 네,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1만 보 걷기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루 1만 보 걷기가 의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검증된 만고불변의 건강 수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놀랍게도 이 1만 보라는 숫자는 꽤 재미있는 탄생 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에 일본의 한 만보기 회사에서 만보계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1만보 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숫자라는 거죠.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인 숫자였을 거예요. 이후 이 1만보라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마치 건강을 위한 황금률처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보를 걸어야 건강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 상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1만 보를 채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65세 이상 중장년층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모두에게 이 1만 보가 성배가 아닌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암을 비롯한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1만 보 걷기가 정말 무리한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어떠실까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약 18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질환인데요. 만약 허리와 다리 통증을 참고 무리하게 걷게 되면 척추관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 통로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걷기는 결코 재활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전에 반드시 쉬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을 겪는 분들에게도 무조건적인 걷기는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열심히 걸으면 다리에 근육이 저절로 붙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던 분들이 걷기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근력이 붙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근육을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키우는 이 근력 운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오히려 근감소증을 겪는 분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20에서 30%가 근감소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근력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게 오히려 근육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만 매달리면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에서 충분히 얻지 못할 때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해 버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근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힘들게 지키려는 근육이 오히려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암 환우분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암 환우분들께서 그럼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치료 과정은 우리 몸에 정말 큰 부담을 줍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미 몸의 회복 시스템이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데 여기서 과도한 운동으로 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는 더 약해질 수 있고, 특히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거나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근육을 분해해서 충당하려는 악액질과 같은 경향이 더 커져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근육이 타버리는 현상인데요. 치료로 인해 이미 약해진 몸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서 회복을 방해하고, 심하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암 관련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와는 달라서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한 운동으로 더 큰 피로를 얻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럼 암 환우분들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를 따라서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암의 종류, 치료 단계, 현재의 몸 상태, 합병증 유무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개인의 체력에 맞는 중강도 운동법에 대해서 자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일만보보다는 걷기의 질과 꾸준함, 그리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강도 운동, 예를 들면 너무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5분, 10분처럼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하루 한 번이 힘들다면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몇 보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몸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선에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이 외부 환경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만 매달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근력 운동 병행도 매우 중요하지만 덤벨을 들어야 한다 같은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을 이용한 맨몸 운동이나 아주 가벼운 아령, 또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일어서기, 또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또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서 근육을 자극해 주는 거죠.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육통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고 쉬어주세요. 이와 함께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만 해도 국내에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 건강에 중요한 분들께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1만 보를 채우는 건 심장에 과부하를 줘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꼭 무리한 외출과 운동을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보온에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소위 당뇨발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 걷게 되면 발에 상처나 물집이 생겨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칫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1만 보 채우기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돌보는 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쯤 돼서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한다는 거야? 궁금해지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버드의대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하루 약 7,800보까지만 걸어도 사망률 감소 효과가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해요. 그 이상 걷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건강이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굳이 1만 보라는 숫자에 갇혀서 소중한 무릎 관절과 심장을 혹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7,500보 이상 걸음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무조건적인 걷기보다는 이제 1만 보라는 숫자 강박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맞는 건강한 걷기 습관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간혹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걷기를 아예 포기하시는데 적당한 걷기는 오히려 관절 주변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을 참으면서 걷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평지를 천천히 걷거나 수영장 속에서 걷는 수중 걷기처럼 관절 부담을 줄여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전후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인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 전후로 발 상태를 아주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통기성이 좋고 충격 흡수가 뛰어난 운동화를 신고 30분 이내로 가볍게 걷는 것이 좋고요. 거울로 발바닥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당뇨발 같은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 병에는 선택해야 하는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이라면 하루 5,000에서 7,500보 정도의 일상적인 걷기와 함께 주 2, 3회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면 스쿼트, 까치발 들기 등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걷는 것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내 몸 돌보기를 강조합니다만 이 말은 결국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처럼 운동 역시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숫자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프면 쉬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모두 새해에는 일만 보라는 허상에서 좀 벗어나서 나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걸음걸이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진정성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